네, 그 기능사, 기사, 그 기술사에 대한 이제 그 첫 시간이고요. 이제 슬랙에 올리신 글들을 보았고, 이게 너무 선례가 없는 그거여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서 좀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 제가 좀 생각했을 때, 모르겠다. 그냥 좀 펼쳐놓고 얘기를 좀 할게요. 그, 일단은 황희삭 승님부터. 아, 네. 혹시 제가 그냥 질문을 그냥 디렉트하게 좀 던질게요. 네. 정보관리 기술사를 준비하고자 하신다고 했는데 얼마나 혹시 검색을 해보셨나요? 혹시 관련해가지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에 가서 직접 그 학원 원장님이랑 상담을 해서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좀 대놓고 그렇게 여쭤볼게요. 기술사를 응시하려면 어떤 자격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 네네. 그러니까 기사 자격증이라던가 이제 그 그러니까 산업기사, 기능사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데 네. 이제 높은 등급의 자격증이 있을수록 그 이후에 이제 경력이 더 축소가 됐는데 기사 다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사실 아니요. 다시 정확하게. 기술사를 증시하기 위한 응시 자격이 뭔지 아시나요? 제가 지금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실무 4년이 필요해요. 네네. 그러니까 고졸 기준으로는 9년이 필요하고요. 네. 8년인가 9년인가가 필요하고 그 만약에 이제 이공계 쪽으로 학부를 나왔을 때 그쪽으로 회사를 취업해서 4년의 실무 경험이 있어야 응시를 할 수가 있어요. 김민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일단은 문제점이 일단은 그것 자체가 문제거든요. 아, 자격 요건. 작업 요건. 그러니까 실무 4년이 필요해서 그래서 그 실무 4년 관련해 가지고 조금 나누고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일단은 제가 그거를 연결해 가지고 계속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다음엔 네. 남승환 선생님께서는 준비하고자 하시는 게 전기기사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걸 좀 찾아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 대화들을 나누는 건 이걸 정말 현실 가능하게 만들고 공부를 같이 하는 장으로서 이 시간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그 성격 자체가요. 그 전기기사도 보니까 문과 대학 졸업자 기준으로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그것도 그, 한 가지 방법이더라고요. 예. 네네네. 거기서 이제 관련한 그 학점을 취득한 다음에 이제 응시하는 걸로 찾아봤었습니다. 그러면 그럴 생각이신가요? 일단 여쭤보는 그건 한 네, 가지 가능한 방법이긴 네, 하더라고요.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실무 4년이 필요한 거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좀 솔직히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기술사는 좀 그럴 수가 있겠다 싶었는데 기사도 문과 졸업 기준으로는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힘들면 그 아래 단계는 혹시 스터디에서 다루실 생각이 있는지, 물론이죠. 여기서는 이제 기능사 그리고 산업기사를 아, 포함해서 그런 것도 다 그 스펙트럼 안에 있기는 한데 이렇게 네, 대화하면서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오히려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근데 어쨌든 학점은행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거는 있는데, 근데 이제 산업기사의 경우도 보니까 산업기사를 한 다음에 또 실무 2년을 해야 또 일반 기사를, 이거 너무 치졸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해놨어 싶은 약간 좀 생각이 드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고졸이 어떤 일반 기계기사나 전기기사를 볼 수 있다고 여쭤보구나 했는데, 그렇게 그냥 쉽게 생각할 거는 또 아닌 맥락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게 있고, 그리고 이상윤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제 준비하시겠다고 한 게 뭐였죠? 자, 순간 단어가 데이터 분석 기사를 네, 따요? 네. 네. 산업공학 전공이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응시 자격이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어, 기본적 응시 자격 자체는. 네네. 저는 문제가 없고, 사실 이거를 선택한 거는 제가 그쪽으로 공부를 조금 했었기도 했고, 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자격증이어가지고 조금 성취의 목적으로 사실 선택을 하긴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가 이제 제가 이제 갖고 계신 그쪽 이제 배경을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그 두 가지가 필요한 걸로 저는 저도 좀 찾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시험 자격을 치려면 일단 파이썬이랑 SQL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이해가 필요로 하고 혹시 그런 것들 수업을 들으셨었나요? 대학 시절에?
네, 그거랑 통계 수업도 전부 다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다시 좀 돌아가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일단 각자가 하신 것들에 대해 제가 좀 그런 파악을 하고 있어서, 남성 선생님께는 그럼 일단 전기기사 쪽으로 준비하시겠다고 하시는 건 좀 약간 진지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이게 그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기본적인 제 질문, 제가 이제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전기기사의 경우에는 수학이 사실은 다변수 해석하기 필요한 게 아니라 미분 방정식이 필요해요. 음,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필요하면 만들어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려고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니까. 그래서 저희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는 오히려 저쪽 4대 역학이나 그쪽은 다변수 해석하기 필요하거든요. 아, 다변수 미적분하기 필요한데 그 전기기사 쪽으로 하려면 기본적인 어떤 그 RLC 회로나 그리고 라플라스 변환이나 제어 이론이나 이런 데 필요한 건 오히려 약간 미분 방정식이랑 이제 관련돼 있는 약간 그런 쪽으로 보는 게 맞거든요. 대학교 이공계 기준으로 해서 제가 근데 아직 채널에서 그걸 만들어 놓지는 않았고, 근데 제가 이것도 학교에서 사실 많이 가르쳤던 거여서, 마찬가지로 만약 이걸 공부를 하실 거면, 이거는 따로 스터디를 파셔도 괜찮기는 하고요. 따로 스터디를 파셔도 괜찮고, 만약에 필요하면 제가 영상이든 노트든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 드릴 생각은 있는데,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그쪽 라인이라고 보는 게 일단은 맞는 것 같고요. 제 개인의 생각이. 다른 네, 수학적 문학보다는 약간, 그러니까 수학적인 그게 있어서 스터디를 하셔도 되고, 만약에 필요하면 제가 영상이나 노트를 만들어 드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 좀 유도리가 좀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는 이제 필요한 수학이 뭐냐라는 거. 물론 다변수 비적분학이 상관이 없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상관이 당연히 굉장히 깊게 기본적으로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쪽 맥락에서는 미분 방정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게 제가 한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고, 다른 한 가지는 제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기본적인 질문의식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취득해가지고 득을 취해야 하는 게 저희 목적이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근데, 전기기사 하나를 취득해가지고 그냥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취업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로 이제 취업이 되면 오케이인데 아닐 때 어떻게 할 거냐 쪽에 대한 생각을 좀 같이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우선은 처음에는 이제 산업기사 이쪽으로 일반 기계기사 이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기계기사를 생각했는데, 왜냐면은 이제 공부를 하는 와중에 저는 4대 역학이 궁금해가지고 그쪽으로 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것들, 기계들을 조금 관찰해보고 싶어가지고, 만약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이제 스터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전기기사라는 게 이제 또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때부터 서치를 시작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전기 아니면 이제 기계 두 개가 이제 조금 취업 시장에서 괜찮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기가 조금 더 앞으로의 제 삶에 있어서 조금 더 굉장히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서울살이를 이제 안 할 수도 있고 뭐 원주나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물론 연고지는 없지만 이제 주변 친구들이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못 하겠다 그냥 원어민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원주 내려가서 그쪽에 있는 거점 학교 대학교에서 이제 회화 강사나 그런 쪽으로 취업을 생각하고 아예 시골 살이를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좀 이렇게 되게 시골은 전기가 막 이렇게 잘 안 들어 갑자기 고장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물론 제가 다 고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제반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 앞으로 살아갈 때 있어서는 좀 더 유용은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 가지 필요로 전기 기사를 이제 선택한 게 있고 근데 이제 이게 그, 찾아보니까 그렇게까지 전기 기사 하나만으로 막 취업이 되고 이러진 않고 거의 아파트 관리 사무소나 그쪽으로 이제 많이 취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근데 이제 제가 이게 막 전기기사 하나만을 목표로 두고 달려간다 이런 생각보다는 정말 정한되면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도 취직해가지고, 어, 뭐 이렇게 격일제로 근무를 하더라고요. 좀 고되지만.
어, 근데 실제로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면은 산업기사보다는, 기계기사보다는, 전기기사를, 취득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현재까지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제가 이제 근데 이제 여쭤보는 취지는 그냥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기기사 일단 이제 취득 자체에 있어서 그 학점은행을 거쳐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면 일단은 응시는 할 수는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그래서 네, 응시할 수 있는 길이 일단은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취득을 했을 때 그 다음에 그걸로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그게 이제 있으면 K고 지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서 지금 그 제가 지금 생각하는 그냥 알고리즘은 약간 그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잘 안 될 때, 그 다음으로 어떻게까지 할 것이냐라는 거를 염두에 놓고, 그걸 다시 백월드로 해서 여기서 스터디를 어떻게 할지를 지금 짜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기기사 공부 자체는 이제 미분방정식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니까 그거는 수준에서 이제 그 이제 제공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오히려 오케이인데 그래서 사실 제가 좀 대놓고 좀 말씀드리자면 그 사실은 두 가지 중에 제가 하나를 고민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 가운데 그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다른 기사를 좀 더 취득을 할 것이냐. 만약에 일반 전기 기사 취득을 한 다음에 만약에 그거 하나로 잘 안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추구할 지점이 그러면 병렬로 다른 어떤 기사 자격증, 기계 기사나 그런 거를 취득하는 쪽으로 가고 싶으신지 혹은 약간 이제 그게 뭐가 있냐면 이게 그게 좀 트리키하더라고요. 이게 황희상 선생님께 드리는 얘기랑 좀 연결이 되어지는 건데 문제가 되는 게 그 실무 4년 그 인정이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문제가 사실 그게 애시당초 됐으면 이걸 할 필요가 없는 맥락이 있고 네, 맞죠? 애시당초 실무에서 지금 취업이 돼 있으면 내가 굳이 왜 약간 그 맥락이 있고 그리고 이제 네,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 회피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이게 그 회피라는 말들이 다 좀 약간 쉽지 않아요. 그가 뭐가 있냐면 박사학위가 있으면 돼요. 그럼 회피가 돼요. 박사학위가 있으면 면제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황희 선생님이 저한테 메시지 주는 거 완전히 제가 한 어떤 너무 약식을 한 말 너무 오해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전 지금 이 스터디를 이제 고졸도 들어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고졸들이 기술사 쪽으로 하려고 하면 실무 경험이 8, 9년이 필요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차라리 방통대라도 가는 게 맞잖아요. 그 개념에서 생각을 한다면. 근데 이제 약간 차고 다 떼고 얘기하다 보니 약간 맥락 자체가 완전히 좀 잘못 전달이 된 느낌적인 느낌인데, 그래서 박사는 그게 면제가 돼요. 그리고 석사는 해도 2년이 더 필요해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공계 쪽에서 아마 이사원 선생님도 경험 있으시겠지만 학부 공대에 나오면 진짜 개같이 굴러거든요. 학부 내내. 밤새는 일 많고. 그리고 석사하면 2년 또도 개같이 굴러요. 랩실에서. 그렇게 하고도 실무 경험이 2년이 더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응시를 치르려면. 그러니까 그거에 준하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의미여서 일단 그래서 지금 이 실무 경험을 어떻게 채우는지 자체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사 경험 정도를 이 실무 경험으로 쳐주는 그 개념하에서 그래서 여기서 그 한 가지 또 우회책이 한 가지 그래서 박사학위가 있고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박사학위가 있고 다른 하나가 어떤 우회책이 가능하냐면 프리랜서로 돈을 벌면 돼요. 그 분야로. 이것도 한 가지 근데 이거는 실제로 그 돈을 본인이 벌었다라고 하는 거를 그 분야로 해서 증빙을 하는 형태여야 되는 점이 있어요. 그렇게 4년. 네, 그거가 기본적으로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이 가운데 이제 짱돌을 굴리는 거는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높으니까 포기하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그것들을 실제로 할 수 있냐라는 게 기본적인 이제 문제의식이거든요. 이게 채널 입장에서 그냥 보편적으로 저는 지금 하고 싶어서 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네, 어떤 쫄려고 네,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러면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학점은행제를 거쳐가지고 뭐 일반 전기기사든 일반 기계기사든 시험을 쳐서 붙었다고 해봐요. 붙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취업이 잘 됐어요. 아, 오케이죠. 행복, 해피.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 그럼 거기서 그 기사 자격증을 늘리는 방향의 한 가지 길이 있겠고요. 똑같은 거를 반복해야 하는 네,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가 지금 관건인데, 다른 하나가 관건인데, 요지는 그 실무 경험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요지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애시당초 회사에 취업이 돼서 실부가 인정이 되는 거였으면 이게 지금 계속 네, 배보다 배꼽이 큰 네, 그 구조가 지금 문제잖아요. 문제 자체가. 그러면 한 가지 그 방법이 좀 대놓고 좀 말씀드리면 논문을 쓰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실무 경험이 인정된다는 말이 굉장히 좀 트리키한 말인데, 굉장히 좀 트리키한 말인데, 그 말 그대로 석사나 박사를 하시면 인정이 돼요. 근데 그거에 어떤 지금 등가로 준하는 게 그 실무 경험으로 인정될 수 있는 증거물인 논문이나 특허가 있으면 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 분야. 그거는 실무로 인정. 물론 순수 학문은 인정이 안 돼요. 근데 이쪽 공학 계통에서 예를 들어 전기 기사면 이제 어떤 그쪽 계통의 논문들을 쓰는 그런 거라면 말 그대로 근데 그거는 이제 수술해서 같이 해나갈 수 있는 작업들은 맞아요. 그런 류의 작업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일단 그래서 지금 이제 몇 가지 리스트에 지금 그 실무라고 하는 거를 지금 대체하는 데 있어서 하나는 대학원 학위를 갔던가 아니면 그쪽 계통으로 회사를 다니던가 아니면 프리랜서로 그걸로 돈을 벌던가 아니면 실제로 논문이나 특허를 문서로 남는 것으로 증빙 가능한 형태로 그 기간 동안 내가 이걸 했다는 것들을 내놓던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이것도 쉽지 않은 게 논문 한 편 쓴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에 그렇다라는 그 증빙을 해내야 되는 문제. 자, 그랬을 때 일단은 제가 다시 이제 얘기를 좀 돌려서 그 이상훈 선생님께는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 이제 그 약간 어떤 그래도 상대적으로 괜찮은 것 같으니까 도전해 본다. 이거는 괜찮은 거는 같은 것 저도 그 동기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거 그냥 치면 되는 것도 맞으니까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드리는 질문이 사실 학부 졸업하고 뭐 이제 파이썬이나 SQL 쪽을 솔직히 좀 건드려 보셨나요? 아니면 다시 좀 보셔야 되는 상황이신가요? 사실 거기서 요구하는 그 수준이 사실 그렇게 높지 않다고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사실 파이썬이랑 SQL 코딩도 해본 적이 있어서 음,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실기를 치르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거는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런 맥락이라고 한다면.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제가 이제 이게 어쨌든 이제 제가 수술 활동을 이것들을 하려는 생각이다 보니까 좀 얽으려고 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채널에서 지금 직문수를 이제 올해 지금 이제 한 중반기나 하반기 정도부터 재개를 할 생각이거든요. 직문수 사기를. 근데 시각화 자료들을 제가 지금 만들 생각이다 보니까 이제 시각화 엔진들을 파이썬이랑 이제 SQL이랑 섞어가지고 만들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는 사실은 상황이었어요. 제 어떤 필요상. 그래서 그쪽으로 공부하시면서 약간 프로젝트 와이즈하게 혹시 그냥 따시는 거면 그냥 오케이인데 오히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약간 어떤 실무 쪽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프로젝트 와이즈하게 뭔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쨌든 얘기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다. 자, 이사연 선생님께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그쪽이었고. 그러니까 파이썬 공부나 SQL 공부도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저랑 같이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들을 받아가지고 어떤 그 파이썬 코딩을 가지고 매님이라는 시각화 엔진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시각화를 해서 그걸 이제 지금 직문수 어떤 그 컨텐츠로서 지금 만들려고 하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그래서 좀 그런 맥락들은 좀 있다. 같이 디스커션을 이 시간에 그걸 매개체로 해서 할 수 있고 그쪽에서 프로젝트 와이즈하게 나올 수 있는 것들도 있을 수는 있다. 그리고 가령 이제 데이터 처리를 한 거 가지고 뭐 애님도 있지만 뭐 블렌더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가는 한 가지 길들도 있는 것 같기는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좀 상상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상훈 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오늘은 그 정도만 있고요. 그리고 그냥 네, 시험 준비하시는 거 별 그게 없으시면 그냥 하셔가지고 어떠신지 그냥 매주 그냥 얘기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네, 스트레스는 사실 안 될 것 같아서. 네. 저는, 네, 만약에 한다면은, 시각화 쪽은 사실 뭐, 그래프나 이제 뭐 통계 쪽으로 이제 뭐 시각화를 해본 적은 있지만 뭐, 이제 뭐 블렌더나 뭐 사실 그런 시각화는 해본 적이 없어서 사실 좀 의아하지만 사실 한번 도전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만약에 기회를 주신다면. 아, 예, 기회를 드린다 이런 칭칭이라기보다 제가 오히려 약간 이상현 선생님께 좀 상상하게끔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어쨌거나 이게 어쨌든 이런 자격증이나 이런 것도 다 도구이고 방편이지잖아요. 저희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그랬을 때, 자, 조금 오히려 상상하게끔 해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제가 생각한 그래도 저희가 한 달 정도 예전에 상담을 했던 맥락에서 자, 이것만 조금 더 맥락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좀 대놓고 좀 말씀을 드리면 유튜브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음, 이야기에 대해서.
수학 말고요. 수학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오히려 지금 어떤 되게 사실 공감대를 살 만한 얘기들을 갖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청년들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준비들 해나가는 그런 과정들 자체를 물론 수준이랑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면도 있지만 좀 그런 준비로서 그런 이런 지금 어떤 자격증이나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 싶은 거죠. 되게 공감대를 살 얘기잖아요. 어떤 지금 나이 이제 30 언저리에 지금 어떤 대학 졸업하고 어떤 좀 약간 내가 생각하기엔 좀 붕 떴다가 다시 내 삶을 지금 잡아가려고 하는 층위에서 나의 어떤 삶들에 대한 얘기들을 어떤 그려가는 어떤 그런 유튜브를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제가 사실 좀 있어서 그런 층위에서 이런 자격증을 어떤 준비해 가시는 것도 어떤 할 만한 얘기들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 아주 그냥 작은 제안 정도에 제가 이제 이상원 선생님 입장에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유튜브, 유튜브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 좀 그런 브런치나 이제 뭐 네이버 블로그나 이제 그 정도까지는 이제 해볼 생각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정도고요. 이상 선생님께 오늘 드릴 말씀 일단 그 정도고, 그럼 이제 다시 이제 남성 선생님께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지금 일단 어쨌든 전기기사 쪽으로 준비하시는 거는 되게 진지하신 것 같으니까, 학점은행 쪽으로 해가지고 이거 공부하시는 게 그러면 어 이쪽으로 만약에 공부를 하시려고 하면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러자는 이건 제한의 성격이라고 해서 제가 인지하는 큰 그림을 약간 말씀드리는 편인데 네, 일반 전기기사 자체를 준비해가지고 오케이가 되면 거기서 그냥 스톱을 하면 되죠. 모든 의미에 스톱을 하면 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어떤 구조는 만약에 거기서 스톱을 할 수 없을 때 거기서 지금 더 밀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은 기계기사 같은 자격증을 좀 더 가지러 가거나 아니면 실제로 어떤 대학원 선에서의 공대선에서의 논문을 쓰는 쪽으로 밀려면 그거에 대한 어떤 준비가 동시에 좀 될 수 있으면 그게 맞다라는 생각은 좀 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만약에 제가 이제 야, 전기기사만 생각하면 그냥 미분 방정식 같은 거 공부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다변수 비적분학이 필요하다고 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기계기사 쪽으로 해가지고 그냥 전기기사로 안 될 때 보통 그게 이공계에서 가는 테크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계기사 쪽으로 가는 걸 왜 가자가 아니라 가려고 할 때 선택이 가능하다는 게 포인트고요. 가려고 할 때. 그리고 어쨌든 그런 이공계 중역이 잡혀 있으면 어쨌든 이제 연구 쪽으로 가려고 하면 연위수 같은 걸 토대로 해가지고 AI 계통으로 만약에 가는 쪽으로 해서 실무로 어쨌거나 좀 더 나아갈 수, 혹은 대학원 쪽 커리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게 일단 제가 남성 선생님께 어떤 이 좀 시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제안의 성격이라기보다. 네, 네.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채널지기님의 시야가, 저는 이제 그냥 그 전기기사 따고, 음, 이걸로 이제 가는 루트로만, 이거 하나로만 이제 가는 루트로만까지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채널지기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가는 와중에 선택권이 있다라는 이제 시야가 보였고, 그러면은 사실 저는, 아직은 논문을 쓴다는 너무 먼 얘기라서 약간은 너무 초보자라, 초심자라 너무 먼 얘기지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기사를 더 할 생각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이거 하나만으로는 사실 설득력이 전혀, 취업 시장에서 설득력이 전혀 없다라는 거를 좀 서칭을 하면은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네, 기사를 더 할 생각도 있고, 이걸 통해서 만약에 한다면 저도 바로 미분방정식 스터디를 하기보다는 3월에 열릴 다변수 미적분을 좀 하다가 아니면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아예 기계기사 쪽을 생각하다가 전기기사로 갈지 아니면은 왜냐면은 스터디를 한 번에 여러 개를 하기에는 약간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전기기사냐 그거는 유도리 있게 네, 주어지신 네, 상황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 네네. 네, 그래서 전달은 충분히 됐고, 네. 그, 이제 결론을 지으면 이제 기사를 더 할 생각도 있고, 앞으로 선택권을 더 넓히는 방향으로 저도, 어, 생각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그 정도로 일단 남성 선생님 이해를 하겠고, 그러면
근데 이제 그래도 그 두 개 중에 골라주세요. 그러니까 전기기사를 먼저 준비할지, 기계기사를 먼저 준비할지는 정해주시면, 어쨌거나 이 시간에는 뭔가를 제가 적어도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려서 이 시간에 와가지고 뭔가 발표를 하시는 형태로 공부가 되도록 하게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초반부에 이 대화를 나누는 건 앞으로도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네, 구체적으로 왜 어떻게 할지를 잡아놓고 작업을 하려고 하는 성격이라서 그래요. 예, 그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네, 그러면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고 네네네. 말씀드릴게요. 더 걸리셔도 네, 괜찮아요. 그거는 오히려 네, 괜찮은데, 적어도 저희가 뭔가 공부를 시작을 하면 개념은 전달이 된 것 같고, 네, 네, 어, 그래서 이상현 선생님께서는 일단 그래서 다음 주부터 공부 시작하신 얘기들을 그냥 이제 그냥 시동을 거는 거죠. 그 정도 선에서 하시고 어떠셨는지만 제가 다음 시간에 질문으로 좀 드려볼게요. 어떤 공부를 하려고 마음 먹으시고 시작하시려고 하셨을 때 어떠셨냐가 제가 다음 주에 드릴 질문입니다. 단순하게. 많은 걸 공부하라 이런 정서는 아니고요. 전달됐죠? 무슨 말씀드리는 건지.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도 기본적으로 어떤 지금 채널에서 시각 관련해서 만지고자 하는 맥락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만약에 미리 어떤 슬랙에다 어떤 것도 올려주시거나 하면 저도 제 방식대로 뭔가 저도 사실 지금 좀 어떤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같이 대화가 되는 선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황희상 선생님 얘기하고 김민현 선생님까지 얘기를 좀 오늘 하고 얘기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황희상 선생님께 제 질문은 되게 명확하죠. 그래서 일단 실무 경험 이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냐가 일단 아, 지금. 저는, 그러니까, 일단, 취업으로 그 경력을 4년을 채우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본다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공부를 하고 나서, 한 40, 한 전이나 언저리쯤에, 그때 이제 시험을 봐서, 이제, 이 기술자가 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하지 않고,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기술사 시험을 보는 것 자체에 그렇게 고급 수학은 필요 없지만, 실무에서 이제 일을 하고 좀 이해를 하려면은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초적인 소양이라던가 좀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공부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말이 되죠. 그러면 당장 이제 기술사를 취득하는 쪽이 불가능하지만 네네네. 왜냐하면 응시 자격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거는 그거고 그거는 오히려 장기간에 이제 나중에 이제 취업을 이제 어쨌든 그쪽 계통으로 어느 정도 하셔가지고 실무를 쌓는 방향 가운데 어떤 굉장히 롱런이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시다는 뜻이었던 거네요. 아, 그럼 네네, 맞습니다. 그때는 지금 말 그대로 이공계의 기초가 필요한데 네네. 제가 이제 좀 봤거든요. 보니까 일단은 이제 정보통신에 대한 공부에서 필요한 게 일단은 컴퓨터 기초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컴퓨터 기초라고 하는 거는 파이썬이랑 C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네. 어떤 자료 구조랑 운영 체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네. 네트워크나 지금 언급이 나왔던 뭐 SQL이나 자바나 이런 리눅스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CS 전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제가 다시 원래 제가 드렸던 얘기로 돌아가는 건데 CS 전공 공부해 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컴퓨터 과학과 그, 컴공과 전공이신가요? 네, 근데 이제 좀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공부를 할 때 사실 좀, 그러니까 텍스트 위주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걸 직접 만져보고 그래야 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네, 네트워크 관련돼서는 이제 네트워크 관리자 2급이랑 그 시스코에서 나온 그 CCNA 자격증 있고요. 그다음에 네, 리눅스 마스터 2급도 있습니다. 저 CS 쪽인지 제가 상상도 안 해봤습니다. 완전 골수 문과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아, C를 네네네. 쓰시는 CS 전공이셨군요. 제가 전혀 몰라봤습니다. C를 쓰시길래 네. 문과라고 당연히 생각을 아, 네. 했었고. 근데 거의 그냥 노베이스랑 거의 가까운 상태라서 사실은 뭐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제 컴공과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수준이라서 사실 뭐 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건 여쭤보는 건데 파이썬이랑 C는 아세요? 아, 네네. 그러니까 간단한 건 짤 수 있는데 이게 좀 사실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젝트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의 없어서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에 가가지고 한 좀 몇 달 동안 구를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막 9 to 6로 그냥 빡세게 굴리는 곳이 있어서 거기 가서 공부하고 학원이라는 게 어떤 학원, 어떤 류의 학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부트캠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설계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기초 거의 혼자서 생각한 거를 이제 끝까지 다 만들 수 있게끔 이제 그런 만드는 약간 그런 오래된 학원인데
거기 가서 공부할 예정이에요. 제가 죄송한데 이해를 못했는데 무슨 학원이라고요? 소프트웨어 설계를 가르치는 엔지니어 양성 학원입니다. 죄송한데 학원이 뭐라고요?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 이름을 물어보시는 아니 거 아니면 아니요. 학원 학원이 뭘 가르치는 학원이라고요? 소프트웨어 설계요? 이게 혹시 국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학원이 그 국비 지원이 안 돼서 제가 사비를 내고서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그 에스더 그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 학원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아, 말씀하신. 네, 네, 맞습니다. 어, 그건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좋겠고요. 그건 일단 제가 어떤 방향이신지 제가 이해를 했고, 그러면 일단 그럼 CS 쪽으로 일단 어떤 그런 필요한 배경들을 뭐 프로젝트가 됐든 뭐 학원이 됐든 쌓으시면서 좀 그 얘기들을 이 시간에 같이 녹여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슬랙에다가 한 주 중에 뭐를 좀 고민해서 올려주시면 좋겠냐면 그 방식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시간에 질문 하나 구체적으로 드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들고 오셔가지고 공부한 얘기들을 각자가 고민해서 공부하시면서 진행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를 공부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어떤 과목 성격으로서도 괜찮고, 그를 하시면 제가 그 구체적인 질문들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성의상 선생님 된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제가 황희상 씨에게 좀 약간 그쪽으로, 프로젝트 쪽으로 제가 좀 약간 좀 도전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단어를 좀 정확하게 쓰면 프로젝트 오일러라고 하거든요. 지금 어쨌든 CS도 배우셔야 되고 그 이제 수학도 좀 배우고 하시는 거가 지금 둘 다 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 오일러라는 거 검색해 보시면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어떤 그냥 알고리즘ik한 문제들을 이제 코딩으로 풀어야 되는 것들인데 초반부도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초심자들한테는. 근데 이제 후반부 쪽으로 가면 사실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논문이 되는 선이기도 하거든요. 문제 한 1,000번 가까이로 가면. 그래서 프로젝트 오일러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이것도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들 종류별로 해가지고 어떤 이제 좀 잘 되어 있어요. 초반부들은. 그래서 그거 한번 어,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코딩 테스트 비슷한 사이트인가요? 아니면은 코딩 테스트 수학? 사이트 성격은 아니고 수학 문제를 코딩으로 푸는 약간 그런 성격들을 지칭해요. 그래서 제 개인의 생각에는 사실 학원 프로젝트보다 이런 게 훨씬 더 프로젝트와이즈하게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제가 그냥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제가 저도 이제 가끔 이제 파트타임으로 프로그래밍 같은 거 이제 잡 공고 나오면 가끔 지원을 해보거든요. 가끔 지원해보니 전 미국에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지원하는 포지션들은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돈을 많이 줘요. 근데 그런데 이제 지원을 하면 돈을 많이 준다는 정말 많이 준다는 그 정세예요. 근데 어떤 거 풀라고 시키냐면 그런 거 인터뷰 가보면 프로젝트 오일러 893번 풀어와라. 이렇게 줘요. 왜냐면 아무도 못 푸는 거 아니까. 그래서 그거 답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다른 그 어떤 포트폴리오보다 훨씬 더 멋있는 포트폴리오가 되어져요.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이런 거는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선들은 이제 중고등학교 수학으로는 어린 반프로치도 없고요. 실제로 이제 수준에서 지금 수학 전공자들이 하는 선보다도 더 가는 내공이 필요한 선이 결과적으로 되어집니다. 이거는 어쨌든 공부 어떤 거 하고자 하시는지 얘기를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 시간에 매주 그러면 하나씩 좀 구체적인 질문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오늘 생각보다 저는 요거 지금 얘기가 좀 길 줄 알았는데 그냥 얘기가 바로 된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고 김재 선생님은 어떤 거 공부하고자 하시는지 좀 얘기 좀 나누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저는 기술사를 좀 목표로 보고 있거든요. 일단 그 모임에서는 최종 목표가 기술사예요. 일단 정보관리 기술사랑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 이렇게 두 개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근데 이게 두 기술사가 결국엔 과목이 거의 동일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엔 이거 하나만 따는 사람이 없고 두 개를 동시에 같이 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최종 목표로 잡고, 그렇지만 아직 경력이 4년이 안 돼 있어요. 그럼 경력 아, 4년을 그러니까 채우고 미국이 싶은데, 아니라 한국에서 따실 생각이시라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한국 기술사 이게 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이 기술사를 따기 경력이 4년이 필요한데, 그 기사 자격을 딴 뒤로부터 4년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보통신 관련 계열 기사 같은 거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미 그 경력을 한 1년에서 2년 정도 인정을 받고 갈 거예요. 그래서 한 2년이나 3년 뒤에
정확히 시험을 보는 걸로 할 거고 그 사이에 이걸 공부하면서 또 정보 처리 기사나 전자 계산기 조직 응용 기사 이 두 개, 그리고 인베디드 기사 이렇게 세 개를 가져갈 생각이에요. 그 사이에 병렬적으로.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기초를 공부하고 그리고 더 섬세한 그 기초를 공부하면서 섬세한 것까지 같이 공부를 해가면서 기사를 먼저 따되 이 섬세한 거를 어떻게 할지를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해서 당장에 그렇게 딸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 부분에서 DMA가 있다. 그러면 DMA에서 그 기사를 딸 때 DMA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많이 적어두고 그리고 이 기술사를 딸 때 어떻게 공부할 건지 이렇게 좀 계획을 잡고 있어요. 일단은 취직을 해야겠지만 지금 쉬고 있어서 그거를 이제 다 병렬적으로 가져갈 생각이에요, 일단. 아, 너무 좋습니다. 그러시면 그렇게 하시죠. 그 약간의 그 지금 생각하시는 그 테크트리를 좀 조율하셔야 되는 게 있으실 테니까 그 네. 모든 걸 다 공유해 주실 필요는 없지만 어떤 그래도 가장 어떤 공부하고자 하는 수순이나 테크트리를 조금만 그 이제 좀 정리해 가지고 슬랙에다가 공유해 주시면 어차피 저랑 지금 FJ 스터디도 하고 계시고 저도 이제 네. 일종의 오버랩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저랑 일부 오버랩을 좀 만들어서 저도 어쨌든 인베디드나 FPGA 이쪽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쪽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에서 그 의미 있는 대화들을 나눌 것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미국 쪽에서 준비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이제 프로페셔널 엔지니어링 테스트를 통과한 다음에 4년 경력이 필요하거든요. 그 한국이랑 이게 달라서 그런 성격인데, 근데 사실 당연히 저는 이 현재 잡을 버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그걸 좀 대처하려고 하는 게 어떤 회사나 어떤 연구자 조직에 붙어가지고 논문을 쓰는 걸로 해가지고 그 실무 경험을 대체할 수 있는 길들을 좀 찾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매년 실제로 논문들이 나오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혹시 그 어떤 그 일종의 외주 이제 프리랜싱의 어떤 형태로서 인정받을 길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생각하고 있는 방식이고 지금 하고자 하시는 거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거랑 오버랩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네. 해가지고 같이 공부가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올려주신 그 자료 중에 이제 기술사 준비하는 미국 기술사 준비한 것 같던데 그 내용의 대부분 DMA나 이런 쪽의 내용들을 좀 봤어요. 그 아마 제가 그 기술사 준비하려고 그산 책에 그 내용이랑 약간 겹치는 부분도 많고 해가지고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건 DMA예요. 그쪽에서 다 바로 기억나는 거랑 그리고 제가 겹치는 거랑 그리고 제가 실무에서 일할 때 실제로 DMA를 설계해야 되는데 설계를 못 해봤고 FPGA를 할 때 대체로 CPU랑 이렇게 하니까 DMA는 진짜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시험도 대부분 거기서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기사에도 그게 나오고 하니까 그리고 좀 그걸 실제로 한번 설계해보면서 그 아, 문제가 좋죠. 생겼던 것들 그런 것들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비디오나 아니면 그냥 데이터 영역 그런 것도 같이 좀 써서 그 서술형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아마 그 미국도 서술 형식이라면은 그런 내용이 좀 많이 실무적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같이 준비하시면 아,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이미 그냥 너무 구체적이어서 그쪽으로 일단 해보면 괜찮을 예.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이제 당장 이제 그쪽으로 저 FJ 저 시간도 있지만 이쪽으로 좀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면 네. 될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아까 남승화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친구 중에 문과 출신이 있어가지고 전기기사 준비한다고 그 아, 네. 정보 처리 기사를 많이 공부하더라고요. 그게 왜냐면은 정보 처리 기사가 있으면 전기 기사를 딸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정보 처리 기사를 따면요. 그래서 그거 정보 처리를 준비를 하시면은 아마 그 학점은행이 필요 없이 바로 아, 학사학위 그래요. 인정받고 정보 계열 자격증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전기 기사를 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보 처리 기사는 이제 4년제 학사만 있으면 다 딸 수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몰랐는데, 차라리 이쪽도 괜찮을 루트라고 근데 생각이 듭니다. 시간적으로는 그게 제일 빠를 수도 네, 있어요.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약간 질문이 있는데요. 예. 제가 공부는 만약 전기기사를 하고 싶은데, 채널 스터디로 그냥 다변수 미적분을 하고 진행을 하는 쪽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진행은 좀 보기로 하고요. 그, 네네. 어, 왜냐면 지금 이제 증명기초도 하고 계셔가지고 좀 버거우실 네네.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 그러니까 그냥 스터디 원으로 참여해가지고 그냥
공부를 하는 쪽이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네네네. 지금 하고 계신 게 이것저것 이제 있으시고 지금 이쪽으로 이제 네네. 에너지가 들어갈 상황이라면 네. 그거는 맞는 것 같긴 한데 뭐 근데 리딩을 굳이 하시겠다면 제가 말릴 정도까지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예. 리딩 얘기는 전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그 미분 방정식을 추가로 하기에는 약간 부담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현재 그냥 다변수 미적분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전기기사를 하는 거는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약간 제가 보는 그 어떤 그가 제가 이제 네. 괜찮다 안 좋다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도 지금 이 정보들을 워낙 새롭게 알아가야 되는 게 너무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의미는 판단은 자신 없는데 네. 제가 보는 시야에서는 뭐냐면 어차피 지금 이제 그 전체적인 어떤 준비들이 한 1, 2년 정도가 걸리는 거라고 한다면 도합 그럼 네. 한 2년 정도의 기간에 녹여가지고 예를 들어 1년은 다변수 미적분학 공부하고 또 한 반년 정도는 미분 방식 공부한다고 하면 말이 되는 선이긴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네. 선이 그래서 좀 그 안에서 이제 그냥 하시면 음, 어떨까 싶긴 하고요, 기본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방향들은 이제 어느 정도 선 것 같아서 그러면 그래도 이제 그럼에도 약간 오늘 정리가 된 거에 대해서 방향 관련해서 다 공유하고 싶은 것들은 슬랙에 좀 남겨주시면 저는 제 역할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제 공부를 하면서 오버랩을 좀 만들고 여기 계신 분들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팔로우업을 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매번 어떤 질문들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 시간에 와서 뭔가 하실 설명들이나 하실 말들이 있도록 기본적으로 좀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약간의 좀 그게 압박이 좀 되게 해드릴게요. 적어도 전날은 뭔가 고민을 해와서 뭔가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해오게끔 하는 약간 그리고 이제 제 기본적인 그거는 두 가지 층위가 있는데 하나는 그래서 준비하고자 하는 것들을 패스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같이 저희가 함께 머리를 맞대가지고 각자가 되도록 하는 게 일단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걸 가지고 저희 지금 어떤 잘 살아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꼭 사실 자격증에 국한되어지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각자한테 잘 사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가지고 그 방향으로 다 이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시간은 얘기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이야기 길 줄 알았는데 오늘 한 요 정도 얘기 나누면 될 것 같아요. 네, 더 하실 얘기들 혹시 있으시면 듣겠고 아니면 얘기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오늘 얘기 여기서 정리합니다.